니들이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물질이 자화된다는 걸 배운 거야. 왜 물질이 자화되는지를 과학자들이 살펴봤더니 전자 하나가 스핀을 갖고 돌더라는 거지. 스핀을 갖고 돌게 되면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류가 생긴다는 거야. 얘들아, 전류가 흐르면 무슨 장이지? 모기장이지. 아니에요. 아니야? 네. 전기장이지. 전기장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잖아. 무슨 말이냐면 전기장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지. 전자 하나가 돌면서. 그런데 전기장이 형성이 되면 뭐가 따라온다는 걸 아는 거야? 자기장이 또 따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기장이라고 그래. 불가분의 관계라. 전기장이 생기면서 자기장이 따라온다. 야, 그러면 좀 머리를 반대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자기장이 생기면 뭐가 따라오겠냐? 전기장. 그렇지. 그게 패러데이가 어떻게 해요? 패러데이. 여기는 좀 단순하게 보는 게 좋거든. 전자 하나가 전기장,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성체, 그러니까 자석을 아무리 잘라도 NS식으로 분리를 못해. 왜? 전자를 쪼개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원자들은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화되는 현상이 따라온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알았어. 근데 물질들이 그 전자가 자유롭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현상 때문에 어떤 물질은 자기 구역이 부분적으로 파티클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애가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어떤 애는 그냥 원자단, 그러니까 원자 하나하나의 자기 구역만 존재하는 거지. 원자단, 독립적으로. 또 어떤 애는 그것도 없는 애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살펴봤어, 과학자들이. 두 가지로 구분한 거지. 자석을 갖다 댄다는 거야. 자석을 갖다 댄다는 건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댄 거거든. 그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일치하는 자기장을 형성하잖아? 이런 얘기야. 자, N극의 이게 여기 선생님 손가락 여기가 N극이야. 얘는 아무것도 찌지 않았어. 근처에 갖다 댔더니 N극에서 자기력선 나오잖아. 그 방향과 일치하게 뭐가 형성이 되더라? 머리 안 나온다. 일치 형성이 되면 얘도 자기력선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자석의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간다고. 기억나니? 그러니까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야. 외부 자기장 방향과 일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면 붙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냐? 붙는 애들이 누구였냐는 거지.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였다는 거야. 붙는 애들이. 근데 어떤 애들은 원자단 자석조차도 없는 애들, 아주 깔끔한 애들은 외부 자기장이 갖다 대면 자화가 되는데 반대로 돼. 그래서 갖다 대면 어떻게 돼? 밀려나. 이런 게 반자성체였어. 두 가지로 꼭 구분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는 애들이 강자성체, 상자성체이며 붙는다. 근데 형성은 되되 반대로 형성돼서 밀려나는 애들이 반자성체. 그래서 초전도체가 뜨잖아. 그게 반자성체의 특징이라고. 알았니? 두 번째. 자, 자화가 됐어. 그 자화가 된 자성체에다 또 다른 물질을 붙였더니 붙는 거야. 왜? 얘가 자화됐으니까. 또 다른 물질 붙이고 또 붙어. 그런데 얘를 떼내도 계속 붙어있는 애가 강자성체야. 근데 상자성체는 떼면 우르르 무너져. 금방 사라진다고. 반자성체 또한 딱 치워버리면 그냥 확 사라져. 자, 자기화가 오래 유지된다. 강자성체. 금방 사라진다. 상자성체, 반자성체. 두 가지 구분만 알면 돼. 그럼 문제 충분히 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반자성체를 이용한 건 초전도체라는 건 배웠지만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강자성체를 이용한 것들이 태반이에요. 그 뒤쪽에 이용되는 예가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큰 게 여러분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 알았어요? 내가 그때 설명하면서 뭐라 했어요? 전류의 자기장 작용과 자기장의 전류 이거 전자기후도 이걸 알아야 얘들을 좀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적어 넣는 거, 우리가 타이핑을 하거나 워드를 치거나 뭔 정보를 적어 넣는 작용이 전류가 있어야 돼. 전류가 있어서 자화를 시키는 거죠.
그 하드 외장 하드에다가 그 여러분 하드 디스크 겉에다 강자성체를 도금한다고 써 있잖아요. 카피한다고. 근데 그 본질은 누구였어요? 알루미늄판이었잖아요. 본질.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알루미늄 상자성체거든요. 그거 왜 썼냐고 거기다가 밀도가 작아서. 밀도가 작으면 잘 돌아요. 모터에 의해서 헤드에 의해서 잘 돕니다. 헤드가 뭘 읽는 거거든요. 기록을 하거나 읽는 애들인데 얘가 빠르게 돌수록 정보의 저장 능력이 되게 빨라져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밀도가 작으라고 넣은 거지 코팅은 강자성체로 한다. 그리고 여러분 강자성체로 정보가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어떻게 찍힙니까? 여러분 모든 정보는 뭘로 한다고요? 컴퓨터가? 이진법. 그럼 NS가 있잖아요. N극 방향을 1로 놓으면 S극 방향은 뭐가 될까요? 0이 되겠죠. 그걸로 신호를 적는다니까요. 얘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뭐 전자석, 자석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강자성체의 역할이에요. 알겠어요? 뭐 위조지표 찾는 거 이런 거 다 강자성체고 거기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다 이런 겁니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신문물로는 뭐 우주복의 마디 부분 거기에도 액체 자석을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무자석 같은 거 여러분 어렸을 때 요즘은 없는데 어렸을 때 그 뭐 짜장면집 뭐 시키면 주지 않아요? 1회 뭐 이렇게 티켓도 아니죠. 고무자석 그래가지고 붙여놓잖아요. 지금 냉장고에다가 나랑 같은 세대 아니에요. 그죠? 맞죠? 죄송합니다. 강요를 해가지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자성체를 배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그때 배운 게 뭐예요? 우리가 배운 게 전자라고 하는 놈이 움직인다? 그럼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러면 전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까지 배운 거잖아요. 오늘 하는 테마의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냐면 오늘은 오른손을 움직여 볼 거예요. 풀어요 오른손. 빨리. 이렇게는 괜찮아요. 자 오른손 잘 풀어봐요. 여러분 이 단원이 전류의 자기작용이거든요. 보세요. 전류의 자기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한 겁니다. 전류가 흐르면요 뭐가 있다는 얘기라고요? 전기장. 맞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전기장. 자기장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전기장이 형성이 되면 자기장은 당연히 따라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자 보세요. 약속을 잘 하라고 했어요. 저기 여학생들이 딸나고 여학생들이 이거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 뭐 하려고 하니까 어렵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래요. 여러분 이해를 할 때는 어느 나라 문학 소설을 이해하려면 그 나라 뭐를 알아야 돼요? 전도. 오 트레디셔널 언어를 알아야지.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문학을 이해하는데 책을 못 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봤더니 이걸 몰라. 전류가 뭐고 자기장이 뭐고 우리끼리 약속을 했거든. 몰라.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잘 보세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 했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들었죠? 그거 실제 맞아요? 그냥 만들어낸 거라는 거니까. 그 프랭클린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근데 약속된 거잖아요. 그 약속을 지킬 때 우리가 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쓴 말 있죠. 저게 뭐다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작업장을 우리가 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 이런 현상을 나는 이렇게 설명할 거야. 맞네.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거 있잖아요. 저기 노래도 그렇지만 원본이 있고 그걸 이제 따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는 거 있잖아요. 리믹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도 어떤 그 영화를 그대로 다시 한번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장면을 뭐 따라했다, 오마주했다 뭐 이런 표현 들어봤죠. 그게 뭡니까? 결국 뭐냐면 이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설명, 이 이론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잡아서 우리 주변의 현상을 해석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지켜야죠. 전류를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자고 했죠. 이게 들어간 게 뭐 있어요? V는 IR, VIP. 기억나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또 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장 세기도 그렇고 자기장 방향도 그렇고 다 이렇게 B라고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B. 이 과학자 이니셜이에요. 자기장 세기를 측정한 사람. 그 다음에 힘, 전자기력도 마찬가지고 뭐 력이면 뭐라고 하면 돼요? FF. 읽어봐요. 위부터. 네? 위에부터 읽어보라고요. 전류 아니 이거 읽어보라고요. IBF 딱 떠올라요? FB FBI. 여러분 FBI 했어요 안 했어요? 어른들 뭐 어떻게 했죠? 기억이 납니까? 손바닥에 보였어요. 저희 F. 요거. 여기가 BAN 그럼 요건 I 이제 FBI. 어떤 놈 FBI 뭐 이거 손 뭐냐고 주먹을 쥐면 돼요. FBI 알았어요? 그리고 왼손 법칙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FBI 놓고 요거 올리면 됩니다. 그대로. 그럼 손바닥 방향이 엄지 방향이잖아. F. 손가락 4개 방향이 검지 방향이고 전류 방향이 뻑큐 방향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푸는 것보다 이게 편하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를 보는 겁니다. 이 장이 순서가 이겁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전류가 흐릅니다.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힘이 생겨요. 여러분 전기장이 자기장을 부른다고 발견하는 사람이 누구 와이프예요? 기억은 나요? 누구 와이프 기억은 납니까? 어떤 과학자 와이프가 그거 알아갖고 자기 남편 실험 끝날 때마다 음식하고 챙겨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 정도면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오며 가며 들을 수 있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웨르스테드. 이 사람이 전기에 미친 사람인데 자기 집에 막 헝겊이랑 진흙 이런 걸로 벽을 막 30cm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창문 하나도 없고요. 들어가서 48시간 동안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자기가 실험을 하다 애도 지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으면 똑똑 문을 두드려요. 자기 와이프가. 그래서 문을 열면 음식이랑 먹을 걸 이렇게 챙기고 있어요. 그럼 표를 먹었어요. 우연히 맞았겠지. 근데 며칠 동안 계속 자기가 딱 쉴 때 되면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어요. 와이프한테. 아니 당신은 내가 보이지도 않고 내 실험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쉬는 때만 딱 맞춰 들어오냐. 와이프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요. 남편이 실험을 한다 그러면 가위며 칼이며 쇠로 된 것들이 한쪽으로 다 이렇게 쏠린대요. 실험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 원리치 오면 끝났구나 하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죠. 전기장이 형성되면 자기장이 따라오는구나. 근데 그 자기장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이 형성되면 인력 총력이 발생할 거 아니겠니? 전자기력도 따라오는구나. 이해가냐? 근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얘들아 IBF라는 직선 도선에서 니들이 배웠던 오른나사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딘가 주워 들은 게 그게 사실 앙페르의 법칙이에요. 여기 써있지 않지만 앙페르라는 사람이 IBF를 정리하는데 자 이것만 확실하자. 오늘 배우는 이 단어는 반드시 전원장치가 있어야 된다. 뭐가 흘러야 되니까 첫 번째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건전지든 뭐든 아니면 그 도선에 화살표라도 그려줄 거야. I가 흐릅니다 이렇게. 이거 무조건 뭐라고? 앙페르 법칙이야. 알았니? 그럼 너희들은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선생님이 이 말했다. 손바닥 앞뒤라고 했지. 손가락 4개 위아래라고 했어.
엄지손가락 좌우라고 했어. 기억나냐 니네들? 그게 몇 도 간격으로 그렇게 존재한다고 그랬어? 서로 90. 맞았어. 그러면 사인 값이 해당될까? 코사인에 해당될까? 90도가 최대라면 사인이죠. 사인 91이잖아요. 수학을 배웠으면 응용을 합시다. 이해 갔어요? 그건 수시로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이랬으니까 힘이 앞뒤였죠. 제가 이렇게 하면 힘은 뭐가 돼요? 그래요. 전류는 그렇지. 자기장이 앞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책을 보고 있잖아. 시험지도 2차원 시험지도 면으로 나오잖아요. 과학자들이 여기에 약속을 합니다. 아, 또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야 이건 좌우 됐어. 위 아래 됐어. 야 이거 표현하자. 이거 노란색. 그래서 봐요 여러분, 이건 앞, 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얘가 앞이고 얘가 뒤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앞에서 뒤로. 야, 이 면에 대해서 앞에서 뒤로 가면 수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직으로 들어가는 걸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알았어요? X가 뭐야? 이거 뭡니까? 배? 이런 이씨. 그래서 어디에 배가 있어? 완백. 야, 배꼽이라고 해. 배꼽 들어갔잖아. X. 그러면 이 방향은 뭐로 잡을래? 이거 뒤에서 앞이잖아. 수직으로 뭐 한다? 나간다. 나온다. 나간다. 야, 네가 주체야. 나온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자고 약속하는 거야. 이거 뭐야? 눈탱이 튀어나왔잖아. 이것만 약속을 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니? 잘 봐, 이제. 우리는 전류의 흐름을 갖고 따질 건데, 세 가지를 따질 거야. 이거 보죠. 오늘 내가 설명하는 것만 이해하면 90%야. 10%가 뭐냐? 이건 출제자가 문제가 없고 되게 장난만 있죠. 근데 힌트를 주기 때문에 풀린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있잖아요. 여기는 힌트를 귀신같이 찾는 애들이 무조건 빨리 풀어. 근데 그 힌트가 너무나도 자명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내가 가르쳐준 것만 저거 이해 간다. 그러면 속으로 치면 돼. 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도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있어. 먼저 해야 될 일. 얘가 먼저 선행돼야 돼.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전류 표시를 해준 거야. 이러면 엄지손가락이 전류잖아. 그리고 직선 도선이잖아. 이 도선에 누가 움직이겠냐? 도선 속에 누가 움직이냐? 전자들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이 전자들이 도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무슨 스핀을 하겠지, 스스로. 그치? 그 자기장은 우리가 봤듯이 N극, S극, 직선 평행판, 전기장소도 마찬가지고 자기장소는 평행판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알았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열어져. 이렇게. 자, 표시 봐봐.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저 뒤에서 흐르는 자기장은 이렇게 표시해. 뒤쪽. 앞쪽에서 지나가는 자기장은 이렇게 표현해. 잘 그렸지 않냐, 선생님이? 그럼 나오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자는 거야.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고? 이걸 기가 막히게 그려주면 이걸 하는 얘기야, 이거. 시험에 저 위 동그라미가 안 나와요. 다 저렇게 나오지. 점하고 X밖에. 그때 저 빨간색의 화살표는 누구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냐? 어떤 도구? 저 자기장이잖아. 누가 그걸 표시해줘? 그렇지. 지아, 복과 기억 안 나?
이 난방구 복합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때도 못 맞춰서 너. 그래요. 의미 없어요. 안 배웠어 아직. 그치? 너 지학 머리 들었어? 아, 이 충녀는 없지. 충녀들은 물화생지를 다 선택하게 했대. 자연계열 애들을. 뭐야? 충남여고 애들. 아, 그냥 의무래. 물화생지를 다. 상상고야? 상상고 애들이 물화생지를 다 선택했대. 여튼 얘들아, 직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원형으로 생기는데, 이 자기장의 쐐기는 내가 등고선 얘기해줬고 등압선 얘기해줬어. 기억나 안 나? 야, 등고선이 간격이 좁으면 지형적으로 어떻다? 그렇지! 가파르다. 오, 한 명은 알아들었어. 난 이래서 다는 원하지 않아. 한 명이. 두 번째,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어떤 현상이 난다? 지구과학이니까 알겠지 뭐. 압력. 그 바람이 세다. 이제 우리야. 전기력선이 네. 많으면 전기장이 세다. 그렇지. 그럼 자기력선이 많으면 자기장이 세다. 이해갔냐? 봤더니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 아, 밖으로 갈수록 간격이 어떻게 되냐? 멀어지고 넓어지지. 그럼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약하겠지. 도선으로부터 멀어지면 자기장이 약하더라는 거야. 어? 고개 들고 좀, 나이씨, 오자마자 자냐? 진단평가를 3월부터는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자평가 잘 맞은 친구들은 베개를 선물해 줄게. 자요. 우리 막 가보자. 침대 라꾸라꾸 침대 안에 펴줄 테니까 누워서 쭉 엎드려서 이러고 수업 하는 거지. 그 다음 자고 일어나. 니들 이렇게 잘 때 쓱 말아서 참 아침 일어나고 이거 어디야 뭐 이런 게. 자, 선생님이 그린 선에 대한 설명을 할게. 이거 한 면이야, 한 면. 이거 3D로 그리면 위까지 연장이야. 통으로. 그대로 쭉 적분해버려. 쭉 위쪽, 아래쪽으로. 이해가니? 이거 한 면만 이렇다고 이걸 쭉 도선으로 선 갖고 좀 올라가면 완전히 3D라니까. 통처럼. 그래서 얘를 봤더니 직선 도선에 의한 전류의 세기는 자, 거리 분의 전류 세기들하는 거야. 거리 분의 전류 세기. 거리가 멀면 자기장이 약하더라는 거지. 이거 계산하라고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거리? 그냥 같은 거리에서 뭐 이런 거 나와. 이따 봐봐. 그냥 거리가 멀면 자기력선 수가 면적당 줄어든다는 거야. 같은 거리라면 전류가 세면 자기력선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이거 이거 이게 원래 저게 그 X19 그쪽 과학생들이 K 값도 막 알려주고 2 곱하기 10은 알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안 나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성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량적 계산에서 비례값만 보자는 거야. 그럼 이거 뭐를 응용해서 낼까? 응용을 봐봐. 응용을. 내 말을 들어 이제. 응용 첫 번째야. 우리가 이런 걸 배워. 오른손 법칙으로 힘이 어느 방향이냐 이런 거 배우거든. 그런데 힘이 어느 방향이냐는 오른손 잘 쓰는 친구는 잘 푼다. 못 쓰는 친구 왼손 쓰면 되지. 그지? 이것도 모르면 죽어야지 뭐 어떻게. 원리대로 풀어볼게. 자, 이렇게 직선 도선이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자, 먼저 설명을 해줄게. A 도선이 있고 B 도선이 있는데 우리는 FBI를 알아요. FBI를. 이해가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A 도선에 의해서 오른쪽은 X야 점이야. 오른쪽은. X. 그렇죠. 오른쪽은 이해갑니까? 아, 야 선을 다 그리기 부끄러우니까 이게 뭔 뜻이야? 약해진다 이렇게 약속을. 아 이거 그 사람들이 약속한 게 아니고 우리끼리요. 알았죠? 왼쪽은 뭐게? 아이씨 왼쪽은 점. 예? 약해진다. 됐어? 자, B도 전류가 흐르는데 이렇게 흐르겠대. 오른쪽은 뭐요? 이해가? 멀어져서 약해지니까. 왼쪽은 뭐요? 강해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잘 보세요. B가 받는 힘의 방향을 측정합니다. B가 받는 힘의 방향. 그럼 여러분, 전류는 다 찾아요. 됐어. 자기장! 자기장 모양 노란색을 잡아야 되고, 빨간색을 잡아야 되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야, B가 받는 힘을 얘기하려면, 누구의 자기장에 놓여 있냐고, B가. A 자기장에 놓여 있잖아. A 걸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전류 A가 X잖아요. 오른쪽이니까. 힘 어디예요? 왼쪽입니다. 자, 그러면 A는요? 누구 자기장에 놓여 있어요? B 자기장에 놓여 있는데 B는 여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류는 위고. 힘 어디? 오른쪽. 둘이 당긴다고요. 누가 더 세게 당길까요? 작용, 반작용. 똑같다고요. 아셨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 이렇게 보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밑에서 먹는 겁니다. 밑에서. 그러면 A 도선은 밑에서 봤으니까 전류가 여기서는 위에서 봤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안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보면. 얘는 어때요? 자, 들어가면 무슨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바로 시계 방향. 그래서 얘 자기장을 표시해 볼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름 멀어지면 간격이 멀어진다. 그지? 자기장 약해진다고 표시한 거고요. 그럼 얘도요. 요렇게 형성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얘를 하나만 더 그리고 얘도 하나만 더 그리면 요 가운데는 서로 방향이 반대예요. 위아래. 근데 여기 어때요? 방향. 얘가 이렇다면 노란색도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이렇다면 노란색도 이거니까 오른쪽 이 도선의 가운데 말고 오른쪽 왼쪽은 보강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혼합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 다음 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에는 자기력선이 없고 밖에는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가운데로 밀리는 거예요. 가운데로 꼭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럼 만약에 전류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가 보강입니다. 그래서 둘이 밀어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국전력 회사에 전봇대를 딱 설치할 겁니다. 도선을 이렇게 놓겠죠? 도선을 이렇게 놓겠죠? 이 도선 전류 방향 같이 놀래요? 반대로 놀래요? 방향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쏠래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쏠래요? 반대로 써야죠. 그래야 밀어낼 거 아닌가 서로 도선이. 야, 같은 방향으로 놓으면 바람 좀만 불면 체코 붙어버려요 서로. 이해 갔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갔죠? 이거 어려웠던 문제고요. 또 하나입니다, 문제. 여러분 요거 한번 봅시다. 나침판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나침판이 대부분 B끈칭이 N극이고 S극이거든.
이게 지구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 실험을 하면 지구자기장은 일정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근데 여기다 뭘 넣을 거냐면 도선을 넣을 거예요. 도선을 넣는데 자 선생님 봐봐요. 선생님 봐봐요. 이 도선이 나침반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이 도선이 나침반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이 그림을 딱 보고 위에 있는 건 알아요? 이것도 모르면 죽어야 돼 이거 여러분. 야, 이 분필이 내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럼 나는 이 분필 뒤에 있냐 앞에 있냐? 이것도 모르면 죽어야지. 이걸 못 알아보더라니까 이걸. 이거 없으면 앞에 있는 거죠. 그냥 도선 앞에 있는 거라고. 지금 이거 도선 위에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이렇게 있어요. 나침판이 사각형으로 그려졌고 이 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도선 위에 거리 일정 거리를 두고. 자, 이 상태에서 잘 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나침판에는 여러분 잘 봐.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있어요? 지구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도선의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 이쪽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이게 도선에 의한 자기장. 저 뒤쪽이니까. 그럼 이 나침판이 북쪽을 향하느냐? 아닙니다. 둘의 합력인 이쪽을 향해요. 이렇게. 각이 틀어진다고 해요. 세타가. 왼쪽으로. 그럼 이때 이 흐르는 전류를 세게 하면 이게 더 많이 휘겠죠. 또 하나, 이 거리를 가깝게 하면 더 많이 휘겠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봅니다. 나침판을 봤는데 첫 번째 전류를 이 직선도선 밑에 나침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데 한 번은 나침판이 이렇게 변했어요. 나침판. 세타 1. 그 전류를 반대로 옮겼단 말이야. 반대로 옮겼더니 얘가 이렇게 되게 돼요. 세타 2. 여러분 1이 커요? 2가 커요? 아, 당연히 2가 크죠. 얘는 나침반과 도선이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일치했으면 일로 가는 거 똑같아요. 어느 쪽으로 나침판이 치우쳐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잘 봅니다. 이게 도선이라면 이게 도선 방향이에요. 나침판은 이렇게 있을까요? 여기가 N극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있을까요? 똑바로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몇 번이 답일까요? 자, 이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빨간 거면요, 분명히 이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도선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맞죠? 그러면 이 빨간색은 어떻게 될 거다? 왼쪽으로 더 쑥을 거예요. 빨간색이 왼쪽으로 이렇게 더 쑥을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 각이 크잖아요. 이 각이 작은데 여기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나침판은 노란색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봐봐요. 이거 움직인 각이 똑같다고. 그래서 얘가 요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각을 잰 거죠. 얘도 요렇게 움직여요. 이 각은 같아요. 이렇게. 이해가요? 같은데 우리가 보기엔 여기 각은 조금 길게 보이는 거지. 과학고 애들이 난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 봐봐요. 우리 노멀한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도선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A 도선이고 B 도선이걸라? 그런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지. 얘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면 먼저 빨간색 오른쪽 뭐니? 이해 갔어? 왼쪽 뭐니? 이해 갔지? 노란색 아래쪽 뭐냐? 위쪽 뭐냐? 여러분
1사, 2사, 3사, 4사. 어디서 상세가 일어나냐? 1사 분면하고 3사 분면 상세가 일어나지. 이거 나와. 이런 거 나온다고. 근데 전류를 안 주는 거지. 봐봐. 니네 이건 봤지? 어디가 상세 일어나는 건? 얘가 B고 A인데 IA가 흐르고 IB가 흐르는데 얘는 2열이고 얘는 R이야. 여기서 자기장의 합이 0이래. 누구 전류가 더 세겠냐? 얘가 더 세야 돼, 얘들아. 이거 만약에 이렇게 전류가 똑같았으면 R에서 자기장 합이 0이 돼야 돼. 근데 2R만큼 왔다는 얘기는 2R분의 2I가 얘 전류란 얘기야. 얘는 R분의 I가 전류고 얘가 더 세, B가.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알아듣겠어? 야, 공부만 잘하면 돼. 얼굴은 그 정도면 됐고, 새끼야. 야, 얼굴은 뜯어고치기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얼굴 잘생기면 훨씬 남겨, 니들. 공부는 노력하면 되잖아. 안 그래? 난 네가 이제 공부를 바꿨어. 원판을 어떻게 하라고. 나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 많아, 여기. 야, 정신 차려.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가 만약에 킬러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 도선 3개. 근데 꼭 자기장 합이 0인 걸 알려줘. 이렇게 나와. 자기장 합이 0인 거 알려줘. 그럼 문제는 풀려. 그리고 전류 방향까지 알려줘. 자, 이제 니들 약속 하나 또 한다. 도선이 이렇게 생겨버렸어. 도선이 이렇게 생겨버렸다고. 도선이 이렇게 생겨버렸어. 이걸 이렇게 불러. 야, 해석은 똑같거든. 무슨 얘기냐면 도선이 이렇게 삼각형이야.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잼잼잼잼잼잼 하면 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 거니까 안쪽은 나와 들어가. 나오고 바깥쪽은 이렇게. 그러면 이걸 멋있게 봐? 멋있게? 오케이. 오. 그러면 삼각형이잖아. 어? 보이냐? 이걸 이렇게 바꿀게. 이제 여기서 봐봐. 이렇게 바꿀까? 이쪽 바꿀까? 야,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 이해가냐? 근데 이쪽으로 요 보이죠? 앞에 뒤 말고 앞으로 자기장이 나와 들어가. 앞으로 나 고리가 있으면 딱 좀. 야, 고리야, 이게 고리.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우리는 잼잼잼잼 해야지. 그럼 이 앞쪽으로 자기장이 나와 들어가. 이렇게 하면 나오고 여기는 들어가지. 잘 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여기로 들어간다고. 나오면 무슨 극이야? 자기력선이 나오면 무슨 극이냐고. 나. 그러지. N극이지. 쏙 들어가면 무슨 극이야? 이거 자석된 거야. 진짜요? 직선 도선을 고리로 딱 만드는 순간 걔가 전자석이 됐다고. 알았어?
얘를 합친 거야, 도선을. 그럼 이렇게 합쳤을 때 전류 흐를 때 잼잼잼은 좀 모양 빠지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이 손가락 4개가 자기장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전류인데 이거 바꾸자. 왜? 엄지는 원을 못 만들잖아. 근데 이거 원을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전류 이거 자기장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잡으면 쉽게 풀리는 거야.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고. 이게 삼각형도 동그라미도 네모도 모두 해당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지금부터 원형 전류를 할 거거든. 원형 도선. 근데 니네 생각해봐. 이 직선을 원으로 만들 거라고. 직선을 원으로 만들 거야, 얘들아. 이거부터 볼까? 야, 이게 원이야. 원을 만들었어. 야, 직선 도선이야. 잘 봐라. 밑에서 위로 전류가 흐른다. 밑에서 어디로? 위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쪽으로 니들 입장에서 나와 들어가. 나오고 여기는. 잘 봐. 이 선에 이쪽이 나온다. 나온다. 얘를 원으로 만들었어. 그럼 나오는 거잖아. 여기는 어떻게 돼? 들어가야 되고.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 되는 거야? 들어오니까. 이쪽은.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운데 내부 자기장이 있어. 알겠니? 얘를 직선도선이야 원래. 요렇게 뭐 원이 어떻게 됐냐? 작아졌지? 자기장 세지 앞에. 세죠. 그렇지 그거야. 이해하냐? 원형 도선을 만드니까 첫 번째 뭐가 되었고 전자석이 된 거야. 원형 도선이. 야 간단해. 너 손 내밀어 봐. 이 친구가 이 손이 아니야. 강자성체인 거지. 철이야 철. 손님 이렇게 번쩍 올려봐. 위로. 여기 잡고. 예. 얘를 요렇게 감으면 이게 뭐냐?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라고. 근데 감으면 감을수록 선의 숫자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지는 거야? 자석이 많아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가문의 수가 많아지면 전자석이 센 거야. 아우 아프다. 알겠냐? 네. 원형 도선에 흐르는 자기장은 그래서 봐봐봐. 요게 선을 이렇게 모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운데 점 여기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다 다릅니다. 자기장이 세게 다 달라요. 알겠어요? 직선 도선을 휘어놓으면 안에가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리 R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어떡하자? 이렇게 하자. 그럼 요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나온다 들어간다? 나오고 나온 자기장은 자기력선은 나와서 어떻게 한다? 뒤로 들어간다. 뒤쪽으로. 그럼 앞쪽이 N극이고 뒤쪽이 S극이 되는 거지. 이때 요 R 지점, 요 거리 R 지점의 원형 전류, 원형 도선의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분의 R분의 I 그대로 거리분의 I랑 똑같다. 근데 여러분 원형 도선은 여기만 알려주고 여기만 나머지는 안 알려줘. 저기만 알려줘요. 저기만. 알았어요? 나머지는 다 바뀌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자,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직선 도선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일단 여러분, 요 P점은 자기력이 나와요, 들어가요? 나와, 저거 왼손 들고 깍치면 끝난 거예요, 그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거 X입니다.
이 P점의 자기장 세기를 제가 이렇게 놨어요. B제로. 그렇다면요. 잘 보십시오. 거리 R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요 Q점의 자기장의 세기 얼마일까요? 저 원형도선 반 딱 자른 거잖아요. 얼마일까요? 이렇다고요. 도선이 반이 잘려나갔으니까 이해 가요? 이 지점은 자기장 세기가 얼마일까요? 맞아요. 이 지점은 보세요. 그러니까 도선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애랑 반만 있는 애랑 4분의 1만에 있는 애랑 자기장이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갔죠? 아이스크림 내기입니다. 아 근데 맞추던데. 아이씨. 내기는 좀 그렇다. 우리 도박은 좀. 에? 이런 도선이 있고요. 이런 도선이 있어요. 전류는 이렇게요. 거리 R, 거리 R인데 여러분 누구 자기장이 더 셀까요? 자, 위면 오른손, 아래면 왼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봅시다. 됐습니까? 준비. 아, 시험으로 혼자 한번 들어봐. 그리고 딴 애들이 널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뭐 한번 보는 거고. 하나, 둘, 셋. 오른손 들었어요. 이 친구 오른손 들었어요. 참고해 주세요. 오른손.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오른손이 위고 이게 왼손이에요. 자기장이 오른손을 든 애는 얘가 세다고 한 거고 왼손을 든 애는 얘가 세다고 한 거예요. 알아요? 이거 틀리면 나쁜 사람이에요. 바꿀 기회 줄게요. 야, 씨. 내가 그 은근 너를 좀. 얘들아, 위 문제나 아래 문제나 다 이 문제예요. 얘와 얘요. 이게 원형도선이고요. 이게 뭐라고요? 직선도선인 거죠. 얘 전류 이렇게 흐르면 요 지점 나오죠. 이렇게 된 게 나오잖아요. 직선도선은. 근데 얘도 어때요? 나오죠. 보강이에요. 보강. 근데 얘 보세요. 빨간 애는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들어갑니다. 상세예요. 이게 더 세요. 아셨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려놓고 표현할게요. 흰색하고 노란색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전류가 흐릅니다. 여러분, 요 지점에서 자기장의 합이 0이 되었대요. 전류는 1번으로 흐를까요? 2번으로 흐를까요? 몇 번으로 흘러야 자기장 합이 0이 될까요? 일단 여러분, 이 도선의 해석이 들어갑니까? 나옵니까? 직선 도선에 의해서.
들어갑니까? 나옵니까? 들어. 그 X입니다. 그러면 뭐 나와야 돼요? 합이 0이 되려면 점. 점! 몇 번입니까? 아. 1번이 답입니다. 조금만 보면 된다고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안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근데 솔레노이드는 아까 잠깐 여러분들이 본 거야. 자성체에다가 니들 뭐 했어? 선을 감았잖아. 그게 솔레노이드인데 잘 봐봐. 이걸 솔레노이드를 감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얘는 어떤 식으로 감아야 되냐면 이렇게 감아야 되잖아. 그런데 말이야, 이 공간이 공기면 일정한 자기장이 형성이 안 돼. 그래서 이 안에다 뭘 넣느냐? 자성체를 넣는 거야. 여기다 뭘 넣는다고? 자성. 자성체. 무슨 자성체 넣을래? 강 넣을래? 상 넣을래? 강. 강을 넣겠지. 강을 이렇게 집어넣어. 강자성체.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게 돼. 전류가. 그래서 여기가 무슨 경유도?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온 자기력선이 이걸 타고 들어가는 이런 형국. 이때 중요한 게 얘는 자기장의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 같은 게 없거든. 얘는 이렇게 표현돼. 전류는 반드시 오는 거고. 요게 뭐냐면 당이 길이당이야. 이거 되게 중요해. 가문했어.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m에 100회 감겨 있는데 2m에 200회 감긴 애랑 누가 자기장이 세겠냐? 똑같다고 해. 이해 가서? 같은 길이당 가문했어. 알았니? 그러니까 같은 길이당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강한 자기장을 얻는 거지. 얘는 단위 길이다라는 표현이 꼭 들어간다. 알았어? n이라는 표현이 그거야. 자, 175쪽에 넘겨보면 뒤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의 예인데 여러분 전동기 보여요? 전동기? 전동기 보이십니까? 그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공간각이 부족하더라도 잘 봅니다. 이게 N극이고요. 이게 S극이라면 이들의 자기력선은 어떻게 형성이 된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야. 이해하니? 네. 이게 얘의 자기력선 방향이야. 이렇게. 이쪽 방향. 그리고 여기다 뭘 놓을 거냐면 이러한 도선을 놓을 거라고 이렇게. 이해가니? 이렇게 돼서 뭐부터 할 거냐면 니네 우리는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게 IBF 중에 누가 일단 1번이야. 지금 이 실험에 IBF 중에 뭐가 1번이냐고. I가 1번이지. 전류가 일단 있어야 되는 것이야. 이 문제가 전류가 우선이라고.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전류를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야. 전류가. 이해 갔냐? 이렇게 흘러. 이렇게. 그럼 니들은 이걸 잘 봐요. 포인트.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지. 맞지? 기자는 거기 그렇게 써있잖아. 그때 니들이 봐야 될 선을 잘 보라고. 이거 원래 그대로 놓으면 이거잖아. 선이 여기 고리가 있지만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 그러면 여기 선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전류가 이렇게. 지금 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흐를 거야. 여기도 이렇게 흐를 거고. 그러면
그죠? 이 도선과 이 도선을 잘 봐. 이 도선과 이 도선은 노란색 자기장 방향과 알겠니? 전류 방향이 어떠냐? 일치한다. 각도가 0도예요.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얘는 방향도 같고 전류 방향도 같아요. 얘는요. 반대지만 각도는 0도입니다. 제가 FBI 몇 도일 때 최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90. 그렇죠. 저기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선에는. 힘은 오로지 이 두 선에만 있어요, 여러분. 90도니까. 그럼 A선 어떻게 잡을래요? 자기장은 저쪽 방향이잖아. 전류는 어떠니? B에서 A는 앞으로 나오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 정도면 B에서 A는 나오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표현하라고. 자기장 저기 나온다. 그러면 힘은 위라고. 힘은 위. 근데 여기는 어떠냐? 자기장 저쪽으로 전류는 저렇게 되면 힘은 아래 방향.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돈다고. 자, 얘가 이렇게 도는데 문제는 이걸 넘어가잖아? 그럼 전류를 끊어줘야 돼. 왜? 갔다가 엎치락뒤치락해 이러면 전류가 계속 흐르면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해서 얘가 90도 딱 되는 순간 끊어. 그럼 다시 90도 넘어갔을 때 전류 흘러. 이거 뭐냐고? 이런 거야. 팡! 팡! 전체 한 바퀴 중에 2분의 1바퀴만 전류가 들어가는 거야.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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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게 빨라지면 엥! 도는 거야. 이게 모터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어있는 거, 바퀴가 붙어있으면 전기자동차가 되는 거고, 프로펠러가 붙어있으면 환풍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 전열기나 이런 게 붙어있으면 드라이브가 돼요. 드라이브. 뭔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이거 볼 때 누가 우선이야? 전류가 우선이야. 전류가 흐른다. 전원장치를 꼽아야 된다. 이거 무조건 IBF다. 밑에 스피커 원리라고 써있지 얘들아. 스피커 원리. 이 스피커 원리가 뭐냐면, 쌤 봐봐 얘들아, 니네 이제 올 여름에도 미친 척하고 바닷가 놀러 갈 거 아니야. 안 그래? 바닷가 놀러 가겠지? 뭐 자기가 가든 뭐 집안을 따라가든. 니네 파도 본 적 있어? 파도? 파도 본 적 있냐고. 봤어요? 출세했네. 야, 파도를 보면 해안가로 올수록 파도 높이가 높아지거나 줄어들거나. 맞아. 못 봤어요.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이 친구 못 봤어. 저기 해안가라는 게 네 발가락 끝으로 거기가 해안가가 아니에요. 아, 저 먼 데서 파도가 오는데 점점점 파도 높아지냐고 낮아지냐고. 아, 그지. 높아져요. 응? 아, 저기 대천 앞바다 이런 데를 가자라고 오면 안 되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뭐 이런 데 가. 파도 높이 10m 이런 거 봐야죠.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파도를 물결파라고 그러는데, 물결파가 수심이 깊으면 빠를까요? 얕으면 빠를까요? 상식적으로 물이 흐르는데 깊은 애가 빠르게 흐를까요? 얕은 애가 빠르게 흐를까요? 좋아요. 깊은 애가 소리 내면서 흘러요? 얕은 애가 소리 내면서 흘러요? 좋아요. 시냇물은 그렇죠. 소리 나잖아요. ят은 물들, 빈 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얕은 물들이 소리가 난다는 건 물이 지나갈 때 마찰이 심해서 소리 에너지까지 손실된다는 얘기예요. 깊을수록 빠릅니다. 그럼 저 깊은 곳에서 해안가로 오면 깊이가 점점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지죠. 그러면서 뒤는 빠른데 해안가로 오면서 느리면 중첩 현상 생겨요. 앞에 느리니까 자동차는 가다 끽 쓰면 끽 밀리는 병목 현상이 생기지만 이 파도는 아니에요. 끽 그 다음 끽 그 다음 끽 그러면 점점 올수록 막 파도 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 스피커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스피커는 얘들이
앞에 있는 공기를 때려주는 거예요. 땅땅땅땅 때려주면 여기서는 빠른데 저기 가면 느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때려주는데 중첩 빵 증폭시키는 거예요. 스피커 증폭. 그런데 스피커 코드 꽂아야 되는 거 알죠? 집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IBF라고 해도 알았어? 전원 장치가 필요한 건 다 IBF라고 그렇게 알아두라고. 야 버카이리 버카 띵 이거 전원 장치 필요하냐 필요 없냐 여기 없잖아. 이거랑 구분할 줄 알아라고. 알았어? 자 집중. 전자기 유도 파트는 통합과학 시간에 좀 했을 거야 아니? 근데 이쪽 파트는 조금 과학사를 듣고 가볼까? 우리가 앞에서 전류가 흘렀더니 얘가 생겼지? 유도되었다고. 그래서 뭐가 발생했어? 전자기력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걸 배웠을 거야. 물론 이 현상이라는 게 직선도선에서 앙페르 법칙도 이와 관련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전기학자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 자, 그런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발상에 전환을 시킨 사람이 있어. 자, 힘을 주게 되면 이 외력이다. 그 역학적 에너지가 힘을 주는데 무엇을 변형시키는 자기장의 쐐기를 변형시켜주는 힘을 주게 되면 얘가 생긴다는 걸 이론적으로 발표를 했어. 이게 누구냐? 패러데이. 자, 패러데이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제시한 거야. 이게 발전기다. 이게 통합과학 시간에 애들이 배우는 거라고. 알았니? 근데 말이야. 우리가 이 B라는 유도자기장 여기서부터 여기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뒤에 걸 못해. 이 부분을 정말 열심히 잘 봐야 돼. 자, 그 과정을 지금 잠깐 설명을 할게. 일단 B는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잡아서 FBI를 했었지, 그치? 여기서는 쐐기야. 자기장의 쐐기. 이 자기장의 쐐기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 이걸 S분의 이렇게 파일 한 푼을. 알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라고. 면적이니까 단위가 미터 제곱이거든. 얘는 이런 단위로 써. 웨버. 그러면 우리는 단위를 이렇게 표현해보자. 웨버 퍼 미터 제곱. 해석을 해볼까? 1제곱미터당 몇 웨버가 지나가느냐. 웨버는 자기력 선의 단위라고. 이걸 하나로 표현하면 이게 돼. 됐어. 알았어? 자, 봐봐봐. 이 자기장의 세기는 여러분들 이미 알아. 자기력선 수가 조밀조밀하면 자기장이 세다 알잖아. 그리고 면적당 자기력선의 숫자가 많아지면 자기장이 세지는 거다라는 거 알잖아. 그걸 정확하게 표현한 거야 그냥. 알아들어? 그러면 힘을 줘서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를 준다는 거거든.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되면 모든 과학이 그렇듯이 뭔가 변하면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하게 돼. 완화시킨다는 표현을 잘 들어봐. 자기력선의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자기력 수가 줄면 많아지는 방향으로. 이해가니? 그걸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치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봐보자. 내가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보여줄 거다. 이걸 합치시켜봐. 요걸 1제곱미터라고 보고, 알았어?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숫자를 이렇게 적어볼게. 3 테슬라인 거지, 이렇게. 이해갔지? 외부에서 힘을 주는 거야. 힘을 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강해졌냐, 약해졌냐? 강해진 거야. 이게 된 거지. 맞아? 그러면 델타 B가 얼만큼 1테슬라만큼 커진 거잖아. 이걸 외력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외력을 준다는 게 예를 들어 자석을 움직였다든가 아니면 고리에다가 자석을 떨어뜨려도 되는 거야. 이해가니? 자기력 선술의 변화를 준다는 건 외력을 줘서 얘를 변화를 줬어. 그랬더니 요거 그랬더니 4개가 됐으니까 원래 3개인데 이렇게 되려고 봐. 얘가 형성이 돼요. 유도자기장. 완화시키려고. 그러면 얘는 이 형상이 형성되면서 이 고리로 하여금 잘 봐. 자기장의 아랫방향이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그래서 자기장의 선속 이 웨버를 변화를 주니까 자기장 세기를 변화를 주니까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서 아래쪽은 N극으로 유도되고 위는 S극으로 유도된 거잖아. 전류가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더라는 거야. 자, 1번 외력을 가해서 자기장 변화를 해서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냈더니 전류가 흐른 거라. 이해가요? 그러면 봐요. 1테슬라 변화를 줘서 4테슬라를 되게 했어. 그럼 유도적인 형성이 돼서 유도전류가 흘러? 그리고 냅뒀어? 0이야. 그냥 다시 돌아와. 만에 하나 이 유도전류를 계속 일정하게 흐르고 싶잖아? 아, 4테슬라, 그 다음 몇? 5테슬라, 그 다음 6테슬라. 이게 변화량이 비슷해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러면 일정한 전류가 흘러. 반대로 이것도 보자. 이번에는 동일한 자기력선인데 면적인데 이렇게 한 거야. 몇 테슬라냐? 2테슬라. 그러면 델타 B가 얼만큼 형성된 거야? 이만큼 형성되거든. 마이너스 1테슬라. 원래 얘는 3개였어. 그 유도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된 거야. 유도자기장이. 위가 N극이 돼버린 거라고. 그럼 유도 전류가 따라와. 어떻게? 이렇게. 봐야 될 건 하나야. 변화가 반대잖아. 증가시켰고 감소시켰더니 전류 방향이 반대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고 어떻게 할래? 이거 다음에 1테슬라, 그 다음 0테슬라, 그 다음 뭐 할래? 마이너스 1테슬라라는 거야. 계속 1씩 변하면 된다고. 그럼 이렇게 전류가 일방적으로 똑같이 흐르게 돼. 여기까지 갔냐? 저 자기장의 세기, 다시 말해서 면적이 일정할 때 자기력 선속을 변화를 준 건 외력이라고. 외력을 우리가 써서 저렇게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를 준다면 전기장은 그대로 유도된다는 얘기야. 패러데이 법칙. 또 하나, 자, 기하학의 뭐 능통치를 못하니까 얘들아. 선생님이 이런 거를 한번 볼게. 칠판에다가 X나 점을 표시할 거야, 내가. 칠판에다가. 이게 뭐냐면 외부 자기장이야. 보세요. 이런 면적을 그릴 거고요. 여기다 제가 이런 표시를 할 거예요. 이 X는 꼭 자기장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전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힘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이 면 위쪽에, 칠판 앞쪽에
자기장에 무슨 극이 있어야 돼요? 저 건너편에 무슨 극이 있어야 되고. 이건 자기장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쪽 앞면에 N극이 있어야 되고 건너편에 S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는 이 공간 있죠. 공간. 요 공간. 이걸 위에서 바라본 거라고요. 이해 갔습니까? 여기에 얘를 집어넣을 거야. 고리야, 고리. A라는 고리. B라는 고리. C, D, E. 그리고 이렇게 등속 운동으로 여기를 지나가요. 질문 드립니다. 저거 지금 A, B, C, D 똑같은 고리예요.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저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가에 해당되는 애가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A, B, C, D 이 중에 가에 해당되는 애. 가가 자기장이 세져요, 약해져요? 세지고 있죠. 자기로선 수가 늘어나요, 줄어요? 늘어나고 있죠. A, B, C, D 이 중에 늘어나고 있는 애 누굴까요? 이게 눈에 안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A는 아무것도 통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이동을 해도 전류가 안 흘러요. C죠? C로 꽉 찬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류 안 흘러요. E요? 안 흘러요. B하고 D를 주의 있게 보세요. 누가 움직이면서 자기력 선수가 늘어요? B죠. B가 가랑 똑같아요. 자, 보세요. 얘가 힘에 의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X값이 느는 거야. 그거 완화시키고 싶으면 유도자기장 이렇게 형성돼요. 이게 유도자기장. 이해가요? 그럼 전류 어떻게 흐르겠어요? 반시계로 전류가 흐릅니다. 다음 D는요. 많아졌다가 줄었잖아요. 그럼 계속 어떻게 많으려고 하니까 유도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X가. 그러면 전류는 시계 방향. 이것 역시도 여러분 똑같았죠? 성향이 반대니까 전류도 바뀌는구나. B를요,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잖아요. 그럼 전류가 반시계 시계를 반복해요. 마찬가지로 D도 뺐다 넣었다를 반복하잖아요. 전류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요. 유도 전류가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 알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얘입니다. 자, 동일한 실험장치지만 다가갔을 때와 멀어졌을 때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두 개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누구냐? 검유계입니다. 검유계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눈금이 있어요, 검유계에. 그래서 바늘이 여기를 딱 가리키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근데 얘가 전류가 흐르면 움직여요. 근데 방향에 따라 달라요. 왼쪽으로 이만큼 움직였다가 원위치로 올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원위치로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은 뭐겠어요? 마이너스예요. 전류 방향이 반대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에 자석을 놓습니다. 이렇게 자석을. 저 위쪽은 S극이겠지? 이렇게 해서 같이 그릴게요. N극과 S극이 형성되는데 봐요. 여기도 똑같은, 얘는 똑같은 애예요, 여러분. 얘는 똑같은 애인데 저 자석의 위치에 따라서, 자, 얘는 이번엔 자석이 여기 있어요. N극 S극.
여러분들은 여기만 주의 있게 보세요. 이 면적만. 요거 요 면적만. 중심으로 자격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만. 얘는 자, 무슨 얘기냐? 얘는 멀어지는 거고요. 다가온다, 가까워진다.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게 뭐라고? 가까워지는 거고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다면 와는 저기 가나 중에 누구랑 같다? 이렇게 다가오는 건 가와 같죠? 이해가요? 자기의 수수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 와는 B하고 D 중에 누구랑 처지가 비슷해요? B죠. 늘어나니까. 이해 갔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다는 겁니다. 중력에 의하든 뭐든 자석이 떨어지면 이 파란색의 면적은 자기의 수수가 늘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유도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N극이 유도됩니다. 그러면 독소입니다.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이때를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바늘이 오른쪽을 향했다라고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멀어지게 되면 자결 수수가 줄었잖아요. 파란색 면적에. 유도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요. 이 무슨 극이 유도된 거죠? S극이 유도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가 N극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이해갑니까? 됐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바늘이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말을 들어봐요. 볼펜을 들어봐요. 볼펜 뾰족한 부분을 잡으세요. 볼펜 뾰족한 부분. 이렇게 볼펜들 여기를 잡으라고. 그리고 요거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이거 앞뒤로 흔들어 놓으면 뒤진다 아주. 좌우로 흔들어. 좌우로. 놓치는 건 죽어. 야, 딱 세워. 니들은 검육이에요. 검육의 바늘이라고. 야, 좌우로 움직여봐. 잘 움직여져? 자, 준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움직이거나 멍 때리고 있는 거 죽는다. 에? 솔레이너도 몇 개 감았냐? 이것도 세는 놈이 있네. 4개를 감았다. 그치? 얘랑 똑같이 움직여. N극으로 잘 따라와. 넣고 있다. 어떻게 움직일래? 검육의 바늘 어떻게? 중국산이야? 왜 안 움직여? 다시. 얘가 다가오면 검육이 어디로 움직이자고 해서 약속이 저 칠판에. 그래, 움직여줘봐. 야, 중국산 빠져. 이렇게 힘이 없어. 검육의 바늘이. 야, 다시 준비. 제로섬 준비. 아이, 야, 미국산 왜 이렇게 힘이 넘쳐? 준비. 들어간다. 멈춰 있다고 이 사람들아. 원위치로 와야지. 전류 안 흐르지. 뭐 계속 흐르고 있어. 그지? 자, 빠진다. 빨리 돌아가. 계속 이러고 쳐다보지 말고. 들어간다. 그렇지. 빠진다. 그렇지. 들어간다. 빠진다. 잘 따라오냐? 준비. 들어갔다 빠졌어. 이게 아니라 갔다 이거 와야지. 다시 들어갔다 빠졌어. 들어갔다가 왜 안 가? 이씨. 빠졌어. 들어갔다 빠졌어. 어떻게 해야 돼? 막 움직여야 돼. 니네들. 이게 전류가 세지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진동수라고 그래. 헤르츠가 커졌다. 자, 이걸로 잘 들어. 이렇게 했다가 막 이랬잖아. 여기에 자기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잖아. 이렇게 얼굴 딱 올려놓고 때려봐. 탁 때리다가 따다다닥 때리면 아프겠지. 자, 두 번째. 자석을 두 개를 쓰는 거야. 두 개를. 준비. 아까랑 달라야 돼. 내가 아까 네가 움직이는 거 봤어. 내가 넣었어. 그렇지. 뺐어. 어이. 자네는 왼쪽으로밖에 안 움직여. 검열개가 넣었어. 글루가 아니라 넣을 때는 오른쪽이라고 우리 약속했다고. 왜 너만 다. 네. 다시 준비. 넣었어. 뺐어. 이거 봐. 이게 계속 아까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네. 아니 넣을 때고 뺄 때고 전류 방향 다르다고. 준비. 넣었어. 뺐어. 이게 요요매. 이래 그냥 그렇게 네. 넣었어. 뺐어. 뭐지? 잘 봐. 톡 때리다가 탁 때린 거야. 진폭이야. 이거 전류 세지는 거야. 자세히 하는데 코일 몇 개 감았어? 이거는 얘들아 아까 솔레노이드 전류연 자기장에서는 길이당 감은 횟수 이랬잖아. 지금은 상관없어. 이 코일만 많이 감으면 무조건 자기장을 쇠. 얘는 알았냐? 왜? 코일 한 번이 자석이니까. 그래서 8개를 놓고 넣으면 똑같이 이래. 진폭이 커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냐? 그럼 봐봐봐 얘들아. 아까 얘를 내가 막 넣었다 뺐다 할 때 니네 막 바빴지.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 유도 기전력이 크면 알았냐? 검육의 바늘이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건 전류가 세지는 거야. 유도 전류가 세지거든. 그럼 이게 누굽니까? 그럼 유도 전압이라고 보면 돼. 유도 전압이야. 이해가냐? 이 유도 기전력 보통 E라고 표현하는데 이 유도 기전력을 어떻게 구하냐고. 이건 코일의 가문 횟수에서 비례하잖아. 코일의 가문 횟수에. 그리고 이거 있지. 델타 C 단위 시간당 자기력 선수의 변화. 빠르단 말이야. 이해갔냐? 자, 그런데 말이야. 이거를 자기장이 그러니까 가문 횟수가 많으면 유도 기전력이 커져서 유도 전류도 세죠. 그 다음에 시간당 자석 변화를 빠르게 하면 유도 전류가 세죠. 그러면 쌤 자석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 파이가 뭐냐? B 곱하기 S. 이 B가 자기장이야. 파이가 커지면 자기장도 세지는 거라고. 자, 근데 말이다. 이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봐봐. 이런 N극과 S극 사이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있겠지. 자기력선이 있겠지. 여기에 이런 도선을 놓는 거야. 얘들아, 이 도선이 이어졌어, 끊어졌어? 이어졌냐고 끊어졌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대답을 못하니? 내가 그림 못 그리니? 야, 이어졌어 끊어졌어. 이거 고리야 고리가 아니야. 이거 끊어졌잖아. 그래서 니네한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쯤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올려놔. 금속 막대기를. 응? 근데 금속 막대기를 올려놔도 요 도선과 요 도선이 있지. 요 사이만 재야 돼. 금속 막대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그 사이만 딱. 두 막대기, 요 디귿자 막대기 그 사이만 L로 재거든. 자, 이 상태에서 봐라. 여기에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어. 그렇다면 전류는 A에서 B로 갈까 B에서 A로 갈까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 원칙대로 얘가 멀어지면
내려가는 자기력 선수가 늘어나지. 이 면적이 넓어지잖아. 그럼 많이 늘어날 거 아니야. 어떻게 하고 싶어? 줄여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지. 그잖아. 전류는 A에서 B지.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자, 이 방법은 야매야. 우리가 FBI 이러지. FBI 알지? 근데 이때는 F를 요 손바닥만 잡아. 그리고 나서 여기 자기장이잖아. 여기 자기장 방향 어디야? 아래지. 그리고 손등을 속도 방향에 놔. 손등이 오른쪽이겠지. 엄지손가락 어디에서 어디야? A에서 B지. 요거 잡는 거야. 손등만 딱 갖다 놓으면 돼. 알았냐? 그럼 전류 방향 찾을 수 있어. 본격적인 문제. 이거를 이렇게 놔볼게. 위에서 아래로 볼게. 저항이지. X자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막대기가 여기 있네. 얘가 여기 있던 막대기. 우리는 이것만 친다겠어. 요 길이만 친다. 얘 여기까지 옮겼네. 여기까지 옮겼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은 델타 T가 걸렸고 얘 속력은 V로 이렇게 움직였어. 여기 자기장은 5테슬라. 아니 뭐 안 써줄게 그냥. P야 P 자기장 세기. 이랬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유도 기전력을 측정하는 요령이 어떤 거냐? 지금 이 도소는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지. N이 지워져. 그 다음 봐라. 델타 파이는 뭐라고 정의가 되니? 요렇게 정의될 수 있지. 얘들아, 마이너스는 말이야 항상 반대 방향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 뿐이야. 델타 T분의 파이는 델타 P 곱하기 S가 되잖아. 저기서 이때 얘가 변한 면적 이걸 구해야 돼. 어차피 높이는 얼마냐? L이지. 여기 L로 썼으니까. 그럼 요 길이만 알면 되는데 속력에다가 뭘 곱하면 돼? 델타 T를 곱하면 요 길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래서 얘를 쓰면 델타 T에 B는 그냥 써주고 S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V 곱하기 델타 T 곱하기 L이 되어서 이게 지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압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따라해봐. B가 자기장이지, L이 길이지, V가 속도지. 브라보. 브라보가 유도 기전력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를 내는 거야. 이 속력이 0.2m/s야. 얘 저항이 2옴이고 얘 자기장이 5테슬라야. 됐어? 그리고 길이가 0.1m라고 하죠. 0.1m. 얘는 2m. 자, 길이가 0.1m인데 속도는 2m/s고 5테슬라인데 저항이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는 시험 문제 두 개가 나와요. 여기 A, B 썹니다. 전류는 B 저항 A냐 A 저항 B냐 그러면 자기장 팡 박아놓고 손등을 딱 오른쪽으로 놓으면 전류는 이렇게 반시계로 흐르겠지. 그래서 A 저항 B가 정답이고 전압을 이렇게 구하봐. 브라보 구해봐. 5테슬라 곱하기 0.1m 곱하기 2m/s를 하면 얼마니? 1V지. 맞지? 1V잖아. 그런데 우리 V는 뭐였어? IR,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1V면 전류는 모르지만 저항은 몇 옴이야? 그래서 전류는 2분의 1A가 정답이야. 이렇게. 알았니? 전자기 유도에 이용해가지고 발전기도 있고 뒤에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 있어. 근데 그거는 별 문제는 아닌데 쌤이 설명을 안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187쪽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